정치학 전공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정치의 정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의일 겁니다. 이게 아마 미국의 그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이 했던 말인데, 정치학 수업에 들어가면 첫 번째 정치가 무엇인가라고 설명할 때 이 규정을, 이 정의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두 가지가 있죠. 이제 가치와 권위. 가치요? 네. 저는 좀 돈이나 자본, 네. 자원을 조금 그렇게 먼저 생각나는데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네, 저는 뭐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명예나 권력 이런 게 생각나고요. 네, 안전이나 자유 이것도 가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지금 그 가치에 대해서 두 가지, 눈에 보이는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물질적 가치, 사회적 가치는 늘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한적인 가치를 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과제인데, 경제에서도 그 제한된 그 재화를 어떻게 잘 경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경제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정치도 마찬가지로 이 부족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이냐, 이것에 가장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권위적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한데 어떤 표현이에요? 그 권위는 정치에서 쓰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종의 강제력입니다, 권위라는 게. 그래서 정치에서 쓰는 강제력은 다만 이제 합법적인 수단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법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경찰력을 통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따르도록 만드는 힘, 권위를 상실하게 되면 아무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불신 사회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국민들을 속이는 정부를 저희가 그래서 그 독재 정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합니다. 권위를 누가 쓸 수 있도록 부여할 것이냐, 이걸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이것을 그 선거를 통해서 권위를 부여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강제력이라는 거는 행정력을 통해서 발휘되고, 또 행정은 시민의 삶과 직결돼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시민의 삶, 교육 분야에서는 어떻죠? 우리는 흔히 교육을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도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대전의 현실은 그 안전망조차 균등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특수학교 정원 초과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하기도 하고, 그 덕분에 각경 학교 대신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아이들의 상황을 지켜보노라면, 단순하게 이제 행정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의 품격을 갖는가, 그 시험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은 그 행정, 교육 전 분야를 막론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사회 구성원들이 납득 가능한 선에서 가치를 배분하느냐, 이 문제가 되겠네요.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 이익단체, 노조, 언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우선해서 배분할 것인지를 정책의 큰 틀로 제시하고, 정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그 결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익단체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대표하는 집단의 가치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결정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정치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향력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력으로 표현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저와 같은 언론인은 여론 형성에 관여하면서 또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통해서 이 가치 배분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겠느냐, 영향을 주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 유 기자님 말씀대로 언론은 그 사회적 문제를 대중에게 알리기도 하고, 정부가 그 가치를 공정하게 나누고 있는지를 감시하기도 하고,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지를 그 비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치를 간접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정치란 정부만이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조정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를 보면 정치 체제의 틀은 선진국 수준인데,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갈등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 선진적인 그 정치 체제만큼 잘 운영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과 국민들이 얼마나 성숙한 정치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뒷받침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교육의 말로 가장 정치적이면서도 그 가장 인간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대전교육을 성과 중심에서 경쟁에서 사람을 되살리는 교육으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고 싶습니다. 사람 속에서 길을 찾고 그 정책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감이 되고 싶습니다. 선거라는 과정이 그것만으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그 선거 과정에 대한 이해도 좀 많이 갖고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부르면 또 나와주실 거예요? 네, 그럼요. 언제든 환영하고요. 아이들이 웃고 그 선생님들이 존중받고 그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전교육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시사정책연구소 공감의 안필영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마이 리틀 당선증은 매주 월요일 유튜브 아힘TV 채널과 시사정책연구소 공감 채널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요. 또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디트뉴스 24의 유소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